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에 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요. 내일은 저녁 9시 반에 채널A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또 목요일에는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항소심 결론이 나오고요. 금요일에는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일주일 동안 일정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주 총평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이번 주는 총알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옛날에 왜 모택동이 얘기한 건데요. 네. 정치는 피 안 흘리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어떤 여러 일정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건 채널A가 여는 TV토론이에요. 내일 TV토론회. 예. 왜 그러냐면 이미 TV조선에서 한 번 하고 MBN에서 한 번 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채널A가 제일 먼저 하고 쫙 나머지 TV토론이 이번 주에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채널A가 딱 하면서 가장 정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TV토론에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예. 4회, 5회는 사실 못 바꾸거든요. 거의 뭐 선거가 임박해서니까 그렇죠. 내일이 내일이 가장 분수령일 것이다. 분수령이다. 내일에서 만약에 2, 3위가 유의미한 어떤 이 치고 나감을 못하면 후보 단일화가 결정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네. TV 토론이 가장 이번 주는 핫하게 보여질 수 있고 특히나 채널A가 주최하는 TV 토론이 가장 뜨거울 것이다. 그리고 사실 여의도 이야기보다는 이제 서초동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하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서초동 스토리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윤관석이나 혹은 김혜경 피고 신문인데 특별하게 공방을 벌이거나 할 주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예. 금요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한 1차 청문회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1차 청문회가 그러니까 그 탄핵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게 헌정사상 또 처음이잖아요. 예. 탄핵은 2번 있었지만 그때는 청문회 없었어요. 그냥 그렇죠. 강행을 했고 네.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굿판이라고 좀 표현하고 이상할까요? 예. 굿판처럼 이렇게 좀 퍼포먼스를 좀 크게 벌이려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민주당은 그런데 이게 국정조사나 또 국정감사가 아니니까 증인들이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강제로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증인들의 참석이 저조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아주 이건 아주 결연히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거예요. 바깥에서 농성을 하던 아니면 그 안에서 고함을 지르던 탄핵이니까 대통령의 탄핵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은 있어 보이나 아까 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던 범주 내에서 피가 흘리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격돌은 없을 것이다. 격돌은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지금 가장 좀 핫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7.23 전당대회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워낙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연대설이 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주로 나경원, 원희룡 이 두 사람의 단일화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하게 돼봤자 결선을 가게 되면 그때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선까지 가서 누구가 더 밀어주자. 이건 단일화가 아니잖아요. 단일화라는 말은 결선 가기 전에 가능해요. 예. 후보 단일화라는 지금 건. 1차 과반 저지하려면 오히려 후보들이 다 있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고착화되기 전에는 4명이 다 있는 게 유리해요. 네. 그래서 서로 막 선전을 해서 나중에 이제 합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여지는 게 나머지 3사람을 합쳐도 안 되거든요. 예. 안 되는데 끝까지 그냥 가면 어차피 3사람을 합쳐도 안 된다라는 게 사람들 눈에 계속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 전에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냐면 판을 흔들기제. 판을 한 번은 흔들어야 된다. 지금 3번에 걸쳐서 네거티브가 나왔잖아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채병 특검과 관련된 네거티브, 두 번째는 문자, 세 번째는 인척
친인척 얘기들, 사천 논란, 사천 논란, 예. 그다음에 뭐 장인이 뭐 민주당을 기웃거렸다거나 뭐 이모부가 무슨 민청학년이라거나 네. 이런 식의 네거티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판이 안 흔들려요. 예. 그러면 그 가기 전에 한 번 판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서 후보 단일화가 언급이 되는 것이고 네. 재밌는 건 이 후보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과 안 원하는 사람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 하지요. 그렇죠. 먼저 띄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나경원 후보가 무슨 소리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지금은 나경원 후보가 에이 단일화 하자. 네. 원희룡 후보가 에이 나는 관심 없어. 이런 느낌. 그건 둘의 무슨 어떤 뜻이죠? 위치가 바뀌면서 그렇죠. 2, 3위가 바뀌면서 그렇죠. 지난주 말부터 예. 확실하게 2, 3위가 좀 바뀐 듯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토론에 거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죠? 토론은 양대 토론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아요. 이 원희룡 후보가 토론회에서 그야말로 네거티브만 주력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돼만 얘기했지 내가 돼야 돼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없었다. 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잦아드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아마 이번 주가 시작이 되면 이 얘기 많이들 꺼낼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조성팀을 운영을 했고 본인도 관련된 메시지를 받았고 심지어 자신도 활동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실체가 있는 얘기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범법 행위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드루킹이라든지 실제로 여론을 완전히 조작하는 네. 그런 행위인가? 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많아요. 그건 뭐 드루킹은 매크로라는 예, 프로그램 돌려서 완전 조작한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동원을 한 예.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댓글은 우리가 좀 달아주자. 예. 선풀 달기 선풀 운동. 달기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좀 나는 뭐 한동훈을 응원해요. 이런 것을 댓글 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댓글 팀이라고 그러다가 여론조성팀으로 말을 바꾸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내가 직접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아직은 신빙성을 지금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제로 이 캡처본 어떤 대목에서 몇 월 며칠 네. 이런 대화 상대방이 어떤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대화를 했다라는 식의 그 캡처본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게 왔어라고 해서 텍스트본 즉 자기가 친 것을 지금 공개하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그 캡처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신저 우리가 왜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어요. 수사학에서 이 어떤 말이 정말로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오려면 말의 내용 여부보다 먼저 그 말을 한 사람을 봐라라는 게 이제 수사학에 나오는데 예. 그 얘기가 이 장해찬 전 최고한테도 조금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장해찬 최고위원이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 예. 그리고 갑툭튀 맞아요. 이 판에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 서사가 없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자기가 이번에 부산 수영에서 어떻게 떨어지고 근데 다시 나와서 뭘 한다 또 이런 워밍업도 있고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지금 선거 때라 이거 한동훈 후보가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딱 댓글팀부터 등장을 해서 이 지금 선거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잔상은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 아니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 유세까지 하고 해서 끝까지 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동훈을 그냥 비난만 하고 있느냐 이 목적이 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메신저에 대한 어떤 크레딧이 확보가 안 된 상태.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여론 조성 이 이야기를 더 이상 막 이렇게 불붙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근데 메신저 얘기를 하셨는데 장해찬 전 최고는 그렇다고 치고 잠시 뒤에 저희 프로그램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나오실 텐데요.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당내 여론조성팀이 운영되는 정황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준석 의원 정도면은 좀 신뢰할 만한 메신저라거나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본인도 네. 느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여론조성팀이 운영됐다는 정황을 느꼈다라고 했지 파악을 했다고 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걸 파악을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다라는 걸 밝힌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될 또 수 다른 있겠죠. 또 이야기가. 논란이 되겠죠. 그런데
네. 정황이라는 건 네. 정황을 느꼈다. 이거는 느낌이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럼 파악을 좀 하겠다. 당대표는 권한이 많으니까 네. 이거 이런 거는 불법적이니까 내가 그거는 챙겨야 돼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표현만 의하면 실체를 파악해 보진 않았다라는 걸로 보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공방을 벌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럼 도대체 그때 당 대표가 뭐 했어요? 이게 불법이라면은 당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그냥 정황만 느끼고 말았어요. 이런 질문을 어떻게 답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론 조성팀이라고 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 기자였으니까 당시에 모든 당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팀이 있고 또는 이것을 하는 그 민간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구하고 이건 좀 아날로그였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건 이제 불법인 거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불법과 적법이 좀 경계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불법적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로 당들끼리 어느 여의도면 노차장도 아시잖아요. 어느 건물 다 이름 아시죠? 여의도에 그 건물에 어느 오피스텔에 뭐 어느 당이 그 댓글 작업을 하고 있고 어느 당이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 서로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112에 신고하는 거야. 저기 불법 지금 뭘 하고 있다. 어느 이름의 빌딩이 어느 불법하고 있다. 하고 이제 자기네들은 철수해 버려요. 그러면 이제 서로 욕을 하지. 왜냐면 상도이 우리가 다 서로 아는데 서로 다 하고 있는 건데 서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돼서. 그리고 사실 여론 조성한다고 뭐 댓글 많이 달린다고 거기에 다 막 휩쓸려 갈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공감을 해야지 좀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서 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 8명이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지금 당대표 선거는 워낙 뭐 8명으로 흐르다 보니까 최고위원들이 관심이었는데 원외 인사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현역 중에는 이성윤 의원만 탈락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성윤 의원이 참 말을 못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저께 현장 기자들 연설을 참 못했다. 연설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현역 의원 중에 이성윤 의원만 탈락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성윤 의원이 물론 초선이긴 하지만 의원들과 뭐 스킨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자기가 이제 등장하는 자꾸 언론이라든지 SNS에 등장하면서 자기의 캐릭터를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보면 이런 관점으로 봐요. 이번 최고위원은 뭐 경쟁은 서로 얼만큼 그러니까 친명 경쟁을 하느냐 이건 너무 뻔한 거고 어떻게 민영배우는 신발까지 벗고 뭐 하더라고요. 가장 뭐 퍼포먼스가 좀 뚜렷했죠. 그런데 더민주혁신회의 멤버들과 신명 멤버들의 경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뭐 강선을 포함해서 한 4명인가 5명 정도 좀 들어와 있고 또 신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뭐 86그룹이라거나 혹은 친문이라거나 혹은 뭐 그런 게 없이 혼자서 독자적인 영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거 이제 신명 경쟁을 아까 친명 경쟁을 벌이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명 그래서 신명이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586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민석 의원 뭐 정몽준한테 가긴 했어도 특정하게 어떤 계파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신명으로 뭐 자리 잡았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금 이 예비 경선에 통과한 건 양쪽 다 세가 비슷했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더민주혁신회의 쪽이 많을까? 신명이 많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런 관점으로 이성윤 의원은 혹시 그 검사 탄핵하려다가 좀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이제 당에 좀 논란을 일으켰었잖아요. 그게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없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X7을 했다 어떻다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극악하게 했던 의원들도 전 많아요. 극악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편파적으로 써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던 의원들은 많은데 문제는 그걸 일관성 있게 끝까지 밀어붙이질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뭐 나는 이름을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렇죠. 발을 빼는 듯한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게 개딸들이나 혹은 뭐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나 예. 에이 저게 뭐야 끝까지 할 거면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싸우고 그다음에 아니 그건 당신이야 당신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라든지 네. 뭐 이렇게 밀어붙여야지 말이야.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선 자기가 그러니까 그 법꾸라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나만 피하면 돼. 나만 이번에 명예훼손 피하면 돼. 이런 예. 모습을 보인 게 도래요. 오히려 5점으로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야권에서는 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이게 탄핵 청원 청문회도 앞두고 있어서인지 좀 공공연히 탄핵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도 탄핵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은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일상화돼서 스며들게 만든다. 비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요. 아니 탄핵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당연한 일상에서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예.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두려웠거든요. 민주당. 왜?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한 건 두 분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현직에서 탄핵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인데 양쪽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엄청난 역풍이 네. 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정권을 그냥 뒤엎었어요. 네. 그러면 어느 쪽이 될 건가? 현재까지는 앞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했을 때 타이밍도 봐야 되고 먼저 나갔을 때 아무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따라가 나서지 않으면 그야말로 역풍이 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 정지 작업은 계속 탄핵은 당연한 거야. 네. 이런 그 탄핵이라는 워딩 자체를 일상 속에 그냥 스며들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금요일에 아까 잠깐 뭐 말씀하셨지만 탄핵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좀 미지수예요.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가서 증인 출석 요구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전달이 결국 안 된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혼자 열어서 얘기만 좀 하다 끝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이건 아마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동행명령권을 행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로 바꾸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입법청문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동행명령권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증인들이 다 대거 출석을 안 할 거예요. 예. 특히나 지난번에 최혜병 입법 청문회 때 나왔던 이종섭 등등 관련자들이 그때는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또 나올 이유는 이번엔 없죠. 아예 거부할 가능성이 커요. 그때 사실 또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뭐 반성하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최은순 여사와 그다음 뭐 김건희 여사도 안 나올 가능성이 뭐 100%고요. 네. 그렇다면 입법청문회는 자신들만 이야기하는 자신들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예. 지금 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아마 전당대회 이후로 할 것 같은데 이게 부결이 되면 상설 특검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설특검법은 우회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은 다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제2요구권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이 상설특검법을 하나 들여다봤더니 참 공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평소에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네. 이 법과 이 그 규정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규칙만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예. 추천 이 특검 추천을 규칙 그러니까 국회 규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거부 예. 못하고 규칙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4명인데 야당 둘, 여당 둘 그거를 그냥 다 야당으로 뭐 해버리는 네. 그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마 바꾸려면 강행하면 강행할 거예요. 예. 당연히 뭐 네. 규칙이니까. 하지만 해도 비판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있죠. 그래서 그게 예. 누적되면 지금 부담은 뭐냐면 지지율이에요. 예. 당 지지율이라 또 이재명 전 대표의 부지지율이 완전히 하락세거나 아니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예.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떠오르질 않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관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